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 얼마 전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달러는 곧 붕괴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들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거대한 경제의 흐름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혜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닿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진실을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통찰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이 거인의 아슬아슬한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20%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1년 내내 벌어들인 모든 돈보다 빚이 20%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빚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경고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 제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제국을 지탱하는 힘은 군사력, 즉 국방비에서 나오는데 그 돈을 이자를 갚는 데 써버린다면 어떻게 제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30%대에 머물던 미국의 부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빚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의 역할을 줄여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거처럼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할 여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재정 위기를 넘어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워런 버핏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달러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달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법정화폐, 즉 정부가 보증하는 종이돈의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까요? 왜 실체도 없다고 비판받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 돈을 믿지 못하고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나 누구도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디지털 자산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은 구제해 주었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통화량은 급증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민들의 자산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발, 즉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비트코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달러의 붕괴라기보다는 법정 화폐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름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반드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세계가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아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종이 달러의 위상은 약해지더라도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경제권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21세기형 디지털 금융 식민지 시스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거대한 경제의 재편은 미중 갈등이라는 또 다른 축과 맞물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중 갈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단순한 무역 전쟁으로 생각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깊고 심각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서구식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스템 간의 체제 경쟁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서구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믿으며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양국은 각자의 초크 포인트, 즉 상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는 전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한 히토류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이 자원을 무기화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무기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만드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과 거대한 시장입니다. 미국은 기술 수출을 통제하여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느 한쪽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우리는 두 거인의 힘겨루기가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컸던 유럽은 왜 지금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의 실패에 있습니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앞세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동안 유럽은 과도한 규제와 기존 산업 보호에 얽매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역동적인 IT 강국으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우버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좌절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인재를 가졌음에도 원격 의료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을 막는 과도한 보호와 규제는 결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유럽처럼 정체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달러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유럽의 교훈 속에서 한국은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만 합니다.